나름대로 선생님들께서 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이고 학술적인 내용들이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장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산, 특히 역사 유산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이것을 구현에 대해서 지역 경제가 됐든 또는 지역 정체성의 확립이 됐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홍영희 교수님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1930년대 일제강점기 문제에 있어서 전남운동 협의회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협의회 운동까지 저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의열의 맥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순신이라는 임남 정유재라는 해령진성의 문제가 있고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항쟁지로서의 석대들 국가사적으로 지적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쪽에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안중근과 의열총회 효소 기산도 의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과의 관계성에 장흥이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7년에 원어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907년 8월 1일 날 서울을 떠나서 이제 부산을 거쳐서 이제 연해주 만주 쪽으로 이제 망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망명을 가는 과정에서 남부지방을 거쳐갑니다. 남부지방을 거쳐가는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부산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계산성당 뒤에서 대중연설을 한 그 기록들이 있어서 그런 안중근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호남 지역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어떤 분을 해보니까 화순 지역을 거쳐갔다. 내가 그래서 안중근을 만났다.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분한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망명 과정에 있어서 남북지방을 전체적으로 순행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흥 지역에 왔든 안 왔든 그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장흥에서 안중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안중근 의사를 가두고 최초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사당이죠. 해동사라는 걸 설립을 하고 건립을 하고 그래서 추모를 지내다가 2000년도에 다시 현재의 해동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의열투쟁,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 의열투쟁이라는 것은 이제 홀로 적을 상대해서 본인이 희생을 당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의열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윤봉길 의사,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의열투쟁의 분이신데, 이러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의열투쟁의 가장 효시를 누구로 보냐면 기산도 선생으로 봅니다. 기산도 의사로 보는데, 기산도 의사가 1905년에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던 군부 대신 이근택이를 죽이러 가가지고 피습을 하긴 합니다. 습격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근택이가 살아나서 그런데 결국은 미안해 이제 사건으로 끝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1905년에 이분이 이근택 을사오족을 한 것을 우리나라 의열투쟁의 효시로 이제 가장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어디에 있냐면 밀양에 가면 의열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이제 1919년에 만들었던 의열단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그 공간인데, 그 의열단에 태어나기 전까지 1919년 의열단이 태어나기 전까지 가장 이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이런 것들이 내려왔느냐라는 게 제일 먼저 기산도 의사로부터 잡습니다. 근데 이 기산도라는 분은 어디가 고향이냐면 장성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는 장성에서 태어나서 1905년, 1919년에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재혼을 해서 고흥 지역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2가지의 이제 의열투쟁을 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던 이근택이 1905년에 활동을 하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니까 임시정부의 작은 모집책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이제 사실상 못하게 되는데, 저분이 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냐면 너무나 투철하고 처절하게 투쟁을 합니다. 의역투쟁. 첫 번째 을산의학에서 사건 때는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는지 한쪽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시 1919년도에 임정의 군자금 모집 때 검거가 돼서 고문을 당할 때는 그 상황에 대한 그 배후 조직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고문을 하니까 본인이 혀를 깨물어서 벙어리가 결국 됩니다. 그래서 다리도 절고 벙어리고 그렇게 해서 1920년까지 이제 생존했던 분인데, 그러다가 사실상 이제 거렁뱅이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누구 하나 챙겨주지도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이제 기산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신 곳이 장흥 객창이라고 나옵니다. 객창. 도대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장흥에 초장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래서 이분의 초장지가 있다가 뒤에 이제 그 고흥 그 포도 쪽, 아니 당호 마을 쪽으로 이제 그래서 무덤을 하다가 뒤에 이제 국립묘지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기산도 선생의 초장지를 저희 장흥 쪽에서 확인하게 되면 1909년에 안중근 의거의 모델이 되고 또는 정신적인 뿌리가 된 기산도로부터 장흥의 의열의 맥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더 정체성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흥의 고흥에 가면 유리 개걸지사 기산도 기념비 뭐 이렇게 돼 있는 유리 개걸지사 기념비라는 그거 하나 딱 비사가 하나 서 있거든요. 그 마을에. 그래서 아마 장흥에서 아마 기산도 선생을 좀 더 발굴하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왜 장흥에 이분이 묻히게 됐을까, 또는 왜 장흥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찾아보면 안중근과 기산도를 연결하는, 그래서 장흥의 의열의 세 번째 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동사는 대한민국의 안중근을 기리는 뭐 기념비랄지 뭐 기념비석 또 뭐 기념공간 동상들이 참 많지만 장흥 해동사가 가지고 있는 격은 이 사진 하나 때문에 옵니다. 직접 유가족과 1955년 9월 27일인가요? 여기 동문다리, 장흥 동문다리를 건너는 사진인데요. 이분이 이제 따님이 안중근사 따님이시고 오촌 조카. 그래서 이건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직접 유가족이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는 이 장흥해동사가 죽산 IC들의 사당 옆에 있는 조그만 의례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실상 유가족이 안치한 유일한 공간, 그래서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때 당시에 중앙에서 교육국장, 문교부 차관 정도 되는 분인데요. 교육부 차관급 정도 되는 분이 내려와서 인사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시에 뭐 10,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니까요. 진주에서부터 모였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 때문에 해동사는 영원히 최초이자 유일한 안중근 사당으로서의 그 품격과 지위를 가질 것입니다. 뭐 부산 지역에 있는 어디에도 저런 사당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를 갖지를 못할 겁니다. 안중근의 사진을 문제가 뭐 토론문에도 잠깐 나오던데요. 여기서 뭐 제가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안중근의 사진들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해동사에 있는 사진은 요 사진을 기반으로 쓰고 있고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과 이 사진 이제 체포됐을 때 그리고 이제 뒤에 일본에 의해서 찍은 사진이고 이제 이것은 본인 위에 있는 사진은 본인 사진, 본인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론 시간에 다시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이 가지고 있는 역사 유산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 국제성이라고 봅니다. 다른 어떤 특징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장흥이 가지고 있는 동학이랄지 뭐 안중근이랄지 뭐 모든 게 우리나라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다 국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국제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은 뭐 일본하고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명나라, 중국하고 관련이 또 통합도 일본, 그리고 안중근 의열 전쟁은 좀 더 복잡하죠. 대한제국, 일본, 러시아, 청나라. 그 다음에 장흥에서 이제 제가 자료에서 봤던데, 이 국제적인 장흥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고려시대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까지 나가는데, 그때 정벌했던 그 전함을 만들었던 장소가 장흥 관산 죽청리 일대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국제적인 문제에 관련이 굉장히 장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흥에서 이런 유산들을 활용한 것은 뭐 수차례 저희들이 논의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에서 역사유산 자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으면 연구자들만 알게 되는 사안이지 대중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산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안중근은 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누구를 검색하느냐라고 이 앞전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안중근을 꼽습니다. 2위가 김구입니다. 3위가 유관순, 윤봉길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안중근이라는 해동사의 자산, 그리고 그 안중근의 그 의열의 정신적인 뿌린 기산도와 영향이 있는 장흥은 굉장히 이런 측면의 역사 자산으로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누군가의 신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안중근의 항일 생애의 전 분야를 장흥 지역 전 공간에다 좀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장흥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안중근의 생애와 장흥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산, 거기에다 안중근을 이렇게 믹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의 생애 첫 번째가 1894년에 동학 토벌합니다. 토벌군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김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데, 당연히 장흥에는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장에 제1강산이라고 우리 글씨 쓰는 김구의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같이 매치시킬 수 있죠. 그러면, 그리고 서초등학교, 우리 그 영해당 앞에 있는 서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서초등학교 그 백남인가요? 그 백남에서 동학농민분들이 다 교수형을 당하잖아요. 교수형을.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안중근과 김구와 엮은 장흥의 공간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애국 안중근은 1906년에 삼흥학교 donhu학교라는 걸 세워서 진남포에서 애국 계몽운동을 합니다. 그 애국 계몽운동을 한 현장에 북한이 안중근 선생 기념비라고 해서 세워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중근의 애국 계몽운동을 우리 장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까 우리 김재기 선생님도 우리 홍영기 교수님이 할 김재기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김재기 선생님이 그 세운 학교가 지금의 명덕초등학교의 전신인 덕도학교입니다. 근데 이 덕도학교가 회진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회진 쪽 사람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군자금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임시정부 이런 데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후손들이 군자금 모금탑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대 회령진성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에 애국 계몽운동하고 김재기 선생님하고 이렇게 묶은 벨트를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동해 의병이면 당연히 우리 남산공원에 의적비가 있는데, 아까 비운의 의병장으로 했던 김현업 의병장 같은 분들이 이제 남산공원에 있는데, 안중근 의사도 1908년에 동우회라는 데서 동우회 이제 우영장으로 그래서 국내 진공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우회 의병투쟁과 우리 김영림 의병장의 그 의병투쟁을, 근데 이름이 좀 유사합니다. 김영장은 호남 동우단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는 동우회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그렇게 있고, 단지 결행한 것은
일부 이제 장흥 구민들이 현장도 한번 가봤을 겁니다. 크라스키노 지역이었는데 일부러 거기는 단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동맹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작가가 거기 가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우리 여기도 1909년에 안중근의 단지 결행한 것을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얼빈 이토 격살했던 1909년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해동사역이라고 지금 역명을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장흥에서 저는 해동사역이라고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의견을 드립니다. 해동사역 그러면 모를 겁니다. 외부에서 차라리 안중근역 이렇게 하는 게 더 대중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역에서 이제 하얼빈역으로 이제 바꾸자 해동사역을 안중근역으로 하든 하얼빈역으로 하든 그것은 이제 뒤의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모형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에 하얼빈역을 그대로 만든 게 전북 지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순감옥에서 1910년에 순국을 하는데 장흥교도소에 지금 비어있는 일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추묘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산도 초장제를 발굴하거나 안중근의 어머니 또 부인의 이제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우리 묘지를 찾을 수 없으니까 가묘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흥의 해동사를 메인으로 놓고 나머지 전체 장흥 지역에 인연 있는 지역들을 안중근의 어떤 투어 또는 루트로 만드는 부분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장흥이 하나의 브랜드를 획득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미순 감옥에 있는 것이고 서초등학교 이 나무가 중요한 나무인데 원래 이 나무는 여가 있었는데 이제 이쪽이 있었는데 이 베어버리고 이제 나무 한 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그 아까 어떤 김재계 선생 그 동네에 있었던 탑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중근 로드는 꼭 장흥만 하나로만 연결할 게 아니라 전국에 유일하게 안중근 장군 동상이라고 참모 대장이라고 승격시켰던 한 평의 동상과 전국에 최초로 세웠던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장성의 상무대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세웠던 안중근 의사 기념 숭모비가 중해공원에 있는데 그래서 광주, 장성, 한평, 나주 그다음에 우리 장흥까지 이어지는 안중근 루트도 전체적으로 전남도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양에는 전명의사 기념비인데 전명의사가 왜 중요하냐면 안중근 의사가 1908년에 전명의사를 만나서 스티븐슨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 그대로 이토 저기 갈 때 그걸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양에가 전명의사 기념 조형물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도 하나의 루트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전주, 부천에 안중근 기념 공간들이 있고 주로 부천에가 안중근 공원으로 크게 이제 돼 있습니다. 국내 국제적 활용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교사하고 청소년들의 연수죠. 교육 연수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국가적으로 협약이 돼 있는 게 한중 청소년 교류 협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안중근 의사가 한중일로 동아시아 전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청소년 캠프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하고 여기 시설이랄지 이런 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흥이 앞으로 이제 역사유산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크게 이제 대표 음식도 있어야 되고 대표 기념품도 있어야 되고 대표 명소도 있어야 되고 장흥하면 떠오르는 것들도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중근을 중심으로 한 역사 자산들을 하나 브랜드로 만드는 것도 쉽게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말씀이나 다른 말씀 있으면 토론 시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